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경기도 북부 쪽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역동적으로 뛰어다니시는 우리 의원님 모셨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신 최병선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의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의원입니다. 이렇게 생방송으로 도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의정부 이야기, 경기 북부 이야기 진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의원님 저거 아시는 사이 아니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이상하게 오늘 처음 뵀는데 의원님 많이 뵌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스튜디오 들어오시자마자 혹시 저를 아시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처음인 건 맞아요, 그죠? 저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워낙에 좀 얼굴이 익숙해하셔가지고 제가 고민해봤더니 역시 인상이 좋으신 분들은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일단 감사하고요. 인상 너무 좋으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우리 그 최병선 의원님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예, 그 의원님 우리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또 의원님 또 이력을 또 저희들이 또 샅샅이 뒤져봤죠. 보니까 세무사라는 또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어떻게 세무사 직업이 어떻게 이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까? 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이전에 정치의 영역에 있지 않았고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세무사로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의정부시 소속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우리 소상공인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을 만나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게 되었고 어디에 어떤 정책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효율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경청하는 시간이 많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사실 지금 현재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그리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좀 더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재 지금 제가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큰 강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저희 의원님, 이 의원님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북부 쪽에 직접 발로 뛰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네,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또 뛰셔야 될 텐데 시민들 이게 만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 목소리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얼마 전이죠. 얼마 전 대선 기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제 길에서 현장에서 직접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한 어르신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나는 정치가 내 삶이라는 내 삶과는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우리 손주의 일자리랑도 연결돼 있구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하긴 그래요. 맨날 우리 TV 속에서 나오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그냥 고성 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저기 왜 싸워 그런데 사실 그들이 펼치는 게 바로 우리의 실생활과 정말 밀접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를 좀 우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 좀 본격적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의정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경제 자유구역 문제인데 이제 의정부 하면은 곧바로 경제 자유구역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금 그야말로 의정부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의 지정은 단순한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의정부 시에 그 의정부의 산업 구조를 자체를 바꾸고 그다음에 경기 북부의 그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의정부는 수도권이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발전의 기회를 놓쳐왔는데요. 지금 의정부 시민들께서도 큰 기대를 걸고 계시고 의정부의 게임 체인저라는 말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단순한 개발을 넘어가지고 의정부의 게임 체인저다. 경기 북부의 산업 지형을 바꾸는 전략적 기회다. 이게 뭔가 이게 정말로 그 수건 사업 같다라는 게 가슴이 좀 절실하게 느껴져요. 예. 근데 뭐 관련해서도 좀 더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의정부시를 포함한 우리 경기도의 북부 지역은 수도권 안에 포함이 돼 있죠. 돼 있었는데
군사 규제,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등 여러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의정부가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 되면 AI나 바이오, 컨텐츠 산업 같은 미래 전략 산업을 직접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의정부가 이제 서울의 변방에서 경기 북부의 중심 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의정부 하면은 이제 캠프 레드 클라우드인가요? 그렇죠. 그 미군 그 기지가 있잖아요. 그 반환 공여지. 이제 거기에 뭐 AI라든지 뭐 바이오 메디컬 이런 첨단 산업들이 이제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야, 이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실현된다면은 의정부의 모습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정부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다음에 면적의 70%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도시 발전이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수십 년 동안 소음, 그다음에 출입 제한, 각종 규제에 시달려야 했고 반환 이후에도 마땅한 활용 방안이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거든요. 안타까움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어서 약 90만 평 부지거든요. 1조 3천억 정도 이상의 민관 투자가 이루어지면, 특히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면 의정부는 다시 우리 청년들이 돌아오고 기업까지 몰리는 첨단 산업 중심 도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의정부시가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네, 그 10년 뒤에 이제 미군 기지였던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AI 바이오 컨텐츠 산업이 모인 첨단 산업 지구로 재탄생하면 청년이 돌아오고 기업이 몰리는 혁신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큰 고비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즉 관계부처 협의, 환경 군사 규제 해제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통과를 해야 하는데요. 저도 이제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예산 지원은 물론 경기도와 함께 힘을 보태고, 특히 의정부가 경기북부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지정 승인, 요게 참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앞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시민들 입장에서의 어떤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일 텐데, 아무래도 이런 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되게 되다 보면 뭐 직접적인 체감 효과는 클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생활 속 변화잖아요. 네, 이제 첨단 기업이나 청년층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지역 내 전문 인력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 기업이 들어오면 당연히 동네 상권의 자연스러운 활기도 돌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거, 교육, 문화, 인프라도 함께 확충이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70년 넘게 폐쇄돼 있던 미군 구지가 이제 시민의 공간으로 바뀌면서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이야말로 시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에 의정부가 이제 지정이 되면 이 의정부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에 뭐 양주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두천도 있고,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가 경제자유구로 성공적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조성이 되면 그 효과는 당연히 의정부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위의 양주, 동두천, 포천 등 인근 경기 북부의 도시들까지 산업, 교통, 인구 유입 측면에서 연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첨단 기업들이 이제 입주하면서 당연히 연관 기업이나 협력 업체들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 나갈 것이고, 배후 주거지와 소비 권역도 함께 확장이 됩니다. 네, 이 과정에서 북부 전체의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기존의 낙후 이미지에서 벗어나 균형 발전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의정부가 문을 여는 것 자체가 경기 북부 전체가 함께 도약할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윈윈 하는 거예요, 윈윈.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의정 포커스 우리 최병선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저 의정부시에서 어떤 의정 활동 펼치고 계신지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의원님, 우리 교통 문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아무래도 도시가 뭔가 좀 탄탄하게 좀 발전하려면은 교통망이 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의정부에는 7호선 연장선 문제가 가장 큰 한 이슈예요. 맞습니다. 경제가 움직이려면 먼저 교통망이 열려야 되거든요. 예. 특히 지하철 7호선은 의정부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강남, 구로, 부천을 거쳐 예. 인천 서구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동서남북 올리는 핵심 노선입니다. 이 7호선 연장 사업을 3월 말에 착공을 해서 예. 이제 본격 공사 중이죠. 그러니까 경기 북부 지역의 만성적인 그런 교통난 해소와 예. 지역 상생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런데 이 7호선 연장, 이 도봉산에서 옥정 구간이 보니까 단선으로 계획이 됐더라고요. 이거 참 이거와 관련해서 의원님이 대단히 강하게 좀 비판하셨던데 이게 이 단선 철도가 왜 문제인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7호선은 대부분 구간이 복선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라는 게 이제 오고 가고 이게 두 개가 있다. 이게 이게 철로가 거죠? 두 개인 예, 거죠. 이제 저희의 그 상식 속에 있는 뭐 지하철이든 기차든 아니면 도로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지금 도봉산에서 옥정으로 연장되는 구간만 예. 유독 단선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문제는 그 이후 구간인 예. 다시 옥정에서 포천은 다시 복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어허. 약간 기형적인 그러니까요. 구조죠. 예. 마치 그 고속도로가 중간에만 1차선으로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꼴이거든요. 예. 당연히 교통 체증이 생기고 정체가 반복이 되고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예.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추가로 단선 구조는 사고나 고장 상황에서 양방향의 열차가 운행이 전면 중단될 수 있는 위험도 당연히 예.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시성 확보가 제일 어렵고요. 이제 오는 차를 또 기다렸다가 또 가야 되고 이건 네. 시간 맞추기 어려우니까요. 우리 시민들은 정시성이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시간마다 안 오면 또 저처럼 또 이 성격 급한 사람분들은 또 막 짜증 내시거든요. 네.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차량도 늘어나겠죠. 예. 늘어나면 증차가 수요에 비례해서 증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치명적인 한계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몫이 될 예.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 왜 도봉산 옥정 구역만 그러면 단선으로 되는 거예요? 뭐 예산 문제인가요? 예산 문제입니다. 아이고, 예, 뭐 다른 뭐 어떤 지형적인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지형적인 문제도 예산을 수반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 의정부 시에서는 예. 김동국 시장은 한 2, 3년 전부터 계속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들 모셔서 용역도 맡겨봤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의정부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아직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고 설득력을 아직까지 좀 우리가 주질 못했다 정치의 영역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도 또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 또 그런 또 악순환이 되네요. 네, 예산도 있고 이제 공사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뭐 앞서 의원님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이 출퇴근 시민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불편을 겪으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옥철이라는 표현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예. 만약 지금처럼 단선으로 개통된다면 열차가 한 방향으로 하나의 선로만 오가기 때문에 배차 간격을 촘촘히 운영하기도 어렵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출근길에 열차 한 대를 놓치면 1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예. 반복되고 승객은 몰리는데 열차는 못 늘리니 상습적인 혼잡과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환승역인 도봉산역, 그다음에 강남 방향으로 가는 구간에선 만성적인 입석, 그다음에 승차 지연, 열차 정체가 일상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결국 시민들 입장에선 왜 북부만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라는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철도 인프라 형평성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선 개통은 단순한 편의 문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통의 기본권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예. 그래서 복선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의원님께서 요 복선화가 안 되는 문제, 예산 문제가 크다라고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또 서울시 간의 또 운영 주체 간 갈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 중에 바로 하나가 예. 장암역, 의정부시에 소재를 하고 있는 장암역 운영비 분담 문제입니다. 예. 현재 의정부시가 추산한 운영비는 연간 약 12억 원, 서울교통공사는 25억 원, 신축 후에는 최대 50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부담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의정부시는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연간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일방적으로 부담하라는 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저는 장암역 인근 차량 기지와 그 부지 자체가 서울교통공사의 소유이거든요. 예. 그러면 운영 책임도 명백히 서울시 측에서 귀속이 되는 사안으로 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지주의.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경기도는 초기 사업 구상 단계에서 운영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의 혼란을 키운 측면이 분명히 경기도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머무를 게 아니라 예. 사업 주체로서 조정자이자 책임자로서 역할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필요한 건 즉 그 광역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법을 찾아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와의 협상에도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단선철도 복선화 관련해서 예산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때 일부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단선으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설득하실 겁니까? 네, 물론 복선화에는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단선으로 개통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혼잡, 그다음 배차 간격 지연, 정치성 저하 등 결국 시민 분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거든요.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단선으로 개통을 해 놓으면 나중에 복선으로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공사 비용도 최소 2배 이상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즉 지금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에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비용 예산을 치르게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니 의정부에 보니까 이 7호선뿐만 아니라 이 8호선 의정부 연장 문제도 있고 GTX F 노선 신설 문제도 있고 이 경기 북부의 허브로 의정부가 역할을 하려면 뭔가 이런 것들이 다 좀 조화를 좀 이뤄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정부는 7호선, 그다음에 예. 8호선 연장, GTX F 신설 등 다양한 철도 계획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는 만큼 예. 지금이야말로 이제 그 경기 북부 의정부시의 교통의 미래를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하지만 각각의 노선이 따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 퍼즐 조각은 많은데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의정부를 중심으로 한 철도망을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즉 7호선의 경우에는 단선 문제 해결과 운영 효율 확보가 우선이고 예. 8호선은 경제성 확보를 위한 노선 조정 그리고 GTX F나 진호선은 장기적인 광역권 연결 목적이라는 점에서 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정부 역을 중심으로 한 환승 체계와 예. 도시 성장축과의 연계성까지 고려를 해야 하고 이를 하나로 엮어내는 종합 전략과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이죠. 의정 포커스. 지금 제 옆에는 최병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우리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문제. 이거 정말 오래된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좀 약간 시들시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급한 과제 뭡니까?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동력이 눈에 띄게 약화가 된 건 우리 전 국민이 경기도민이 알고 계시죠. 예. 가장 큰 원인은 김동연 지사의 일관성 없는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에는 경기 특별자치도 핵심 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막상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협상이나 예. 전략적 설득 작업은 매우
했었죠. 예. 국가 차원의 공론화, 법안 설계, 여야 협력 체계 구축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예. 무엇보다 도지사 본인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않으면서 경기도민 주민들의 기대마저 식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치적 명분이 아닌 예. 실질적 설계도를 주민들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경기도가 말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추진 주체로서 예. 중앙정부 또 대통령도 지금 바뀌셨잖아요. 국회를 설득하는데도 전면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문제가 이 우리 북부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의원님 이게 만약에 이 특별자치도가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뭐 그야말로 내 땅에 건물 새로 지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가장 먼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건 예. 수도권 정비법, 군사시설 보호법 등 예. 중첩된 규제들의 완화입니다. 내 땅에 창고 하나 짓는 것도 군부대 승인이 없으면 안 되고 예. 중소기업이 공장 하나 세우겠다는데도 수도권 정비 권역이라서 안 된다라는 지금까지의 아주 안 좋은 현실이 바뀌는 거죠. 예.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대폭 해제 또는 조정, 예.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유치 가능성의 확대, 자치조직과 예산 운영 권한 강화를 통해서 경기 북부의 주민들의 그 염원이었던 개발, 일자리, 복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 특별자치도를 외치고 법 개정과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전략과 네. 행동이 없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분용 선언인 거기서 멈춥니다. 예. 경기도가 더욱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특별법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특별법 반드시 이것만은 담겨야 된다. 뭐 이런 핵심 조항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특례 조항, 이른바 마법의 열쇠는 예. 바로 접경 지역 및 수도권 중첩 규제에 대한 통합 완화 및 정비 권한 부여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예. 각종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예. 군사시설 주변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기업 유치, 주거 환경 개선 등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경기도 역시 법안의 실효성보다는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서 정작 어떤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조정권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예. 대한 구체적인 입장조차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는 본질적인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때고 그 출발점이 바로 규제통합 조정권의 입법화가 아닐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니까 22대 국회에 이제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됐더라고. 아, 저기 발의가 됐어요. 발의. 어떻게 통과 여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핀 긍정적인 계기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 먼저 법안 발의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을까, 예. 있는가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사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먹거리거든요. 이런 예.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역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촉구와 협의를 이어가면서 예. 경기도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의원님,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끝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개편이 아닙니다. 이는 70년 넘게 각종 규제와 소외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온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호소이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예. 이제는 그동안 해왔던 구호나 명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병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